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 runoff election이 이제 2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팽팽하게 진행이 되는 시카고 시장 선거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2주 남긴 시점에서 언론사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각 단체와 개인의 지지 표명은 속속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개된 지지 세력들을 보면은 라이풋이 지난번 제너럴 일렉션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후보들 중에 6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는 흑인 지역을 석권했던 윌리 윌슨의 지지를 얻었고, 그 후에 어제 라티노 지역의 인기 정치인인 추이 가르시아 연방 하원의 지지를 그녀가 얻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프랙 윙클은 중요한 노조들, 그리고 연방, 주, 카운티의 주요 정치인들의 지지를 역시 획득했습니다. 물론 이 지지라는 것이 반드시 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선거 전의 판도는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카고 정치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 탄생하는 이번 선거인데, 로리 라이풋 그리고 토니 프랙 윙클 두 후보 모두 흑인 여성이라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향과 배경은 크게 다른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인정문제, 범죄, 세금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 runoff election, 지금 2주를 남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리시들의 축제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매년 시카고의 봄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그러나 시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 선거 전에 세력 판도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를 메웠고, 다운타운의 시카고 리버가 그린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 단골 손님들, 각급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을 했습니다. 어제 두 후보도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연 어제 뉴스는 추이 가르시아 하원 의원이 로리 라이풋 후보를 지지했다 하는 것이 뉴스였습니다. 그의 이 지지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인기가 라티노 커뮤니티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라티노 커뮤니티는 시카고 인구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표가 많은 사람입니다. 2015년도 runoff election에서 현재 시장인 라마 매뉴얼과 선거전을 벌였을 때 그의 득표가 43.8%나 되었습니다. 라마 매뉴얼이 58%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역시 인기 정치인인 루이스 구테레스의 전적인 지지를 얻는 사람입니다. 이 구테레스는 13번이나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시아가 전에 프랙 윙클 편이었습니다. 쿡카운티 커미셔너로서 그녀의 플로어 리더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프랙 윙클에게 등을 돌리고 라이풋을 지지하게 됐다는 거,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이미 그 전에 흑인 커뮤니티의 표를 가지고 있는 윌리 윌슨, 이 사람도 라이풋을 지지를 했습니다. 윌리 윌슨은 백만장자이고 가수이고, 그가 지난번 제너럴 일렉션에서 흑인 지역 18개 선거구에서 13개 지구를 석권했던 장본인입니다. 만일에 두 사람의 엔도스먼트가 직접 표로 연결이 된다면은 로리 라이풋의 승리 가능성을 점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언론사들 중에서도 양대신문 시카고 트리뷴, 선타임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선타임스는 처음부터 그녀를 지지했고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번 제너럴 일렉션에서는 빌 데일리를 지지했었고 이번 런오프에서는 라이프옷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프랙 윙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선거 기금 그리고 조직 면에서 우세했었는데 그녀는 아직도 그 우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막강한 노조들, 시카고 교사 노조라든가 인터내셔널 유니언 노조, 또 소셜 워커스 노조, 또 일리노이 헬스케어 노조 등 막강한 노조들이 그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인 존 샤코스키를 비롯해서 주 하원 의원들 여러 명, 또 카운티의 간부들, 또 전 오바마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밸러리 제렛 등 헤비급 인사들이 프랙 윙클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100년 만에 네 번째로 치루어지는 오픈 레이스입니다. 데일리 부자가 40여 년 동안이나 이 자리를 독식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는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의 부패 혐의 기소 사건으로 시카고 정치 조직의 부패가 또 한 차례 몸살을 앓게 되는 시기였고 또 청기 범죄의 창궐이라든가 시카고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라든가 펜션 부족분이 더 늘어난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시카고 이 도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난제들이 등장한 가운데 치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로서도 이번에는 잘 뽑아야 한다. 그런 각오가 좀 유별난 선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서버브 지역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시카고의 그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펜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서 프로퍼티 텍스가 계속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가 휘청되고 이렇게 되면은 서버브로도 그 영향이 당연히 오게 됩니다. 또 범죄 문제, 시카고 남부 지역에 고립된 지역의 현상이다라고 오랫동안 치부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범죄가 최근에는 시카고 다운타운으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주말에는 통행 금지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서버브 경제가 사실은 시카고 전체의 경제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카고 경제가 나쁜데 서버브 경제는 좋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 문제, 최근에 더 악화가 되는 현상입니다. 이 라퀸 맥다놀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는 날 시카고의 경찰관 만여 명이 거리에 깔렸습니다. 폭동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었는데 한인 상가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잘 이해를 못하더라는 것이 커뮤니티 언론들이 전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아이솔레이트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참에 두 후보가 즉 같으면서도 몹시 다른 후보가 나섰습니다. 라이프옷은 시카고의 낡은 정치 조직을 없애고 개혁, 변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프랙 윙클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경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전체 인구의 6%가 아시안입니다. 그러니까 한인 인구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도 몇몇 인디안도 없는 주장들이 나서서 정치 활동을 한답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으로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그룹 구성원 개인이 이슈를 잘 이해해야 되고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력 신장은 우선 아는 데부터 즉 교육과 계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직 갈 길이 아주 멉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0명의 사망자를 낸 이슬람 사원 총격 테러로 충격에 빠진 뉴질랜드 정치권이 현지 시간 오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알던 뉴질랜드 총리는 오늘 강요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강요들이 총기 규제 강화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제 법안의 세부 내용은 오는 25일에 있을 강요 회의 전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 철치에 있는 모스크 두 곳에서 총기 테러가 발생해 5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네덜란드 중부 동시 위틀레흐트에서 현지 시간 오늘 오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네덜란드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틀레흐트 중심가의 트램역 주변 광장을 폐쇄했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파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덤폴트 합참 의장이 시리아의 미군 병력 1000명을 잔류시킬 방침이라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트위터에 미군이 시리아에 1000여 명의 병력을 남기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합참은 지난 2월에 발표한 방침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잔여 병력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2월 시리아에 400명의 미군이 잔류할 것이라며 이들은 평화유지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스턴의 세인트 패트릭 데이 축제가 초록빛 깃발과 의상의 연례 행진과 함께 어제 화려하게 거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참가자들은 독립전쟁 당시의 의상을 갖춰 입고 초록빛 아일랜드 국기와 깃발들을 흔들며 가장 행렬과 백파이프 악대의 연주를 구경하며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찰리 베이커 주지사, 민주당 출신 마틴 웰시 보스턴 시장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인들과 정당인들도 행진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카고에도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에 온통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중서부 지역을 강타한 폭풍 사이클론으로 겨우내 얼었던 눈과 결빙이 급속 해동되면서 겨울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브라스카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네소타, 위스콘신 남부, 네브라스카 동부, 사우스 다코타 남동부, 아이오와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어제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의 GM 조립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다른 제조업체에 넘기라는 요구에 답변했습니다. GM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전미 자동차 노조를 언급하면서 UAW와 GM의 협정에 따라 생산 작업이 분배되지 않은 공장의 미래는 GM과 UAW 사이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M은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장에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여태까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했고 영향을 받는 거의 모든 직원에게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GM은 작년 11월 미국과 캐나다 내 공장 폐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카고를 비롯한 인근 카운티에서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카고와 쿡카운티, 레이 카운티 등의 조기 투표 선거에서는 시장과 카운티, 빌리지의 각급 공직자들이 선출되는데 대부분 조기 투표 기일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이번 로컬 선거에는 한인 이수재 변호사가 버펄로 그로브시의 트러스티로 출마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에서 각 단체와 개인들이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추이 갈시아 하원 의원이 로리 라이프 시카고 시장 후보를 지지했고 흑인 지역을 대표하는 윌리 윌슨도 로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중요 노조와 정치인들은 토니 프레그윙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US 센서스 인구 조사 작업이 벌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실시되는 이 인구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각 주의 하원 의원 숫자와 기금 배정 등이 정해집니다. 일리노이주는 근현에 계속 인구 감소 현상이 벌어져 내년 인구 조사에 시민들의 빠짐없는 참여가 필요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은 20-30도대까지 내려가면서 춥겠지만 낮 기온은 40도대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43도, 밤 최저 29도. 내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6도. 수요일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 소식 있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52도, 밤 최저 34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1도, 밤 최저 34도입니다.